혹시 7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되는 피로감? 이것도 다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? 어쩌면 그 무기력함 뒤에는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우리가 잘 몰랐던 의학적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원인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죠.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이 말. 하지만 오늘은 이 당연함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. 맞습니다. 그냥 노화 과정의 하나라고만 생각했던 그 무기력함 속에 사실은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진짜 주범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지금부터 그 정체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파헤쳐 볼지 한번 볼까요? 먼저 무기력증이 그냥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걸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왜 특히 고령 여성에게 더 위험한지 통계를 통해 살펴볼 겁니다. 이어서 우리 몸의 소금과 호르몬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,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경고 신호들까지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피로감이라는 현상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죠. 저나트륨 혈증, 말이 좀 어렵죠? 근데 쉽게 말하면요, 우리 피 속에 있는 소금, 즉 나트륨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낮아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. 이 나트륨이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신경이나 근육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온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게 유독 고령의 여성분들에게 더 위험하다고 해요. 왜 그럴까요? 다음 슬라이드에서 통계를 보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정말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? 대한응급의학회지에 실린 내용인데요. 응급실에 오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보면요. 거의 5분 중 1분꼴로 저나트륨 혈증을 겪고 계시다는 겁니다. 이게 절대 드문 병이 아니라는 거죠.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. 보세요.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70세 이상 여성분들은 위험도가 무려 2~3배나 높아요. 그 이유 중 하나는 보통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근육량이 적어서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.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? 제일 흔한 게 바로 혈압약에 들어있는 이뇨제 성분이에요. 이게 몸에서 불필요한 물을 빼내면서 소중한 나트륨까지 같이 싹 내보내거든요.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큰 원인이고요. 또 건강 챙기신다고 소금을 너무 안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처럼 호르몬 자체가 불균형해지는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. 우리 몸에 소금과 호르몬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텐데요.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신이라는 기관입니다. 그러니까 저나트륨 혈증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이 부신 기능 저하증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. 부신이 제 일을 제대로 못하면 나트륨 수치에 바로 빨간불이 켜지는 겁니다. 자,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정말 흥미롭습니다. 우리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콩팥 바로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이 지쳐요. 기능이 뚝 떨어지죠. 그럼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생산이 확 줄어드는데요. 이 알도스테론이 하는 일이 뭐냐? 신장한테 야, 나트륨 버리지 말고 몸에 꽉 붙잡아둬 하고 명령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명령을 내릴 지휘관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? 신장이 귀한 나트륨을 그냥 소변으로 다 내보내버리는 겁니다. 바로 이게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저나트륨 혈증의 핵심 원리입니다. 이해가 되시죠? 좋습니다.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. 우리 몸이 나 지금 위험해 하고 보내는 경고 신호들 어떤 게 있을까요?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이 증상들이 왜 나타나는지 그 이유부터 아시면 더 기억하기 쉬워요. 피 속에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물이 뇌세포 안으로 막 쏠려 들어가요. 한마디로 뇌가 붓는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뇌와 관련된, 즉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대표적인 증상들을 한번 볼까요? 제일 먼저 그냥 피곤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극심한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.
그리고 입맛이 뚝 떨어지고 속이 메스꺼리기도 하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부으니까 당연히 머리도 아프고 집중도 잘 안 되겠죠? 이런 변화들을 아이고,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면 정말 안 됩니다. 특히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어지럼증과 의식이 흐릿해지는 증상이에요. 이 두 가지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무너진 균형을 어떻게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?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. 현대의학적인 관리법과 우리 전통 한의학의 지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알려드릴게요. 첫째, 지금 드시고 있는 혈압약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. 절대 마음대로 끊으시면 안 되고요. 둘째, 물이 몸에 좋다고 억지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. 하루에 한 1.5리터 정도면 충분합니다. 마지막으로 소금을 아예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으로 적당히 간을 맞춰서 드시는 건강한 식단이 중요합니다.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상태를 어떻게 볼까요? 한의학에서는요, 이렇게 몸이 완전히 방전된 것 같은 상태를 우리 몸의 근본 에너지를 주관하는 신장, 신의 기운이 약해진 신허증으로 봅니다. 이 부신 기능과 아주 밀접한 개념이죠.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몸의 에너지인 기와 영양분인 혈이 둘 다 바닥나는 기혈양어라는 더 심각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. 바로 이렇게 몸의 근본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됐을 때 이걸 채워주고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아주기 위해 쓰는 대표적인 한의학 처방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십전대보탕입니다. 이 처방이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을 돕는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. 십전대보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한번 볼까요? 이 처방은 기본적으로 지쳐있는 부신 기능, 즉 한의학적으로 신양을 보강해주고요. 바닥난 에너지, 기와 영양, 혈을 가득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바로 감초라는 약재예요. 이 감초가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맞서 싸울 때 나오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너무 빨리 사라지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여기에 인삼이나 황계 같은 약재들이 힘을 보태서 몸의 신진대사를 확 끌어올려주니까 몸이 스스로 활력을 되찾을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.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이 상태는 그냥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 하고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제대로 알고 관리하고 좋은 영양을 공급해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? 그전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끝없는 피로감이 사실은 우리 몸이 제발 균형 좀 맞춰주세요 하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는 아니었을까요?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활력을 되찾는 열쇠는요,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.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